자, 오늘 국감장에서는 난데없이 파스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국수죠. 8억어치를 파스타를 먹었다는 분들이 나타났는데 8억어치면 도대체 이게 엄청난 양일 텐데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이걸 놓고 공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출신의 경기지사인 남경필 지사를 집중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이것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황순욱 팀장. 네. 자, 파스타를 8억어치를 먹으려면 몇 그릇이나 되는 건가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는 기간인데 평균 파스타, 스파게티라고 해도 되겠죠. 그 파스타 한 그릇이 15,000원 정도 합니다. 뭐 식사 한 끼 치고는 적은 가격은 네. 아닌데요. 표를 보시면요. 15,000원짜리 파스타를 8억 원어치 이상 먹으려면요. 네. 8만 명이 먹어야 됩니다. 8만 명이요? 네. 이 안에 지금 5만 명. 5만 명. 5만 예. 명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5만 명이 먹어야 되는 그릇 수,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260여 명이 되는데요. 네. 이 파스타집의 정원이 80명입니다. 아, 근데 예. 기간 대비 계산을 해보면 1인당 이 기간 동안에 파스타를 203그릇을 먹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최대 수용 인원이 80명이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전 직원이 685번의 회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잠깐만요.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기를 오늘 국정감사를 했는데 법인카드를 쓴 거 보니까 8억 원어치를 파스타를 먹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한 집에서요. 한 집에서. 네. 그것도 같은 집에서. 네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글쎄요. 일단은 내용이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예. 그리고 680회 정도를 회식해야 되는데 일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업무 일수가 900일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685일을 이 집에 가서 파스타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그냥 가서 그렇죠. 직원들이 파스타만 먹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바로 국감장에서 오늘 논란이 세게 벌어졌습니다. 그 국감장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특정 파스타 업체에서 8억을 상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유일한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보 5분 안에 저희가 다 또 조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실제로 걷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 3개나 있어요. 10분 거리에 20개 있습니다. 광화문 시청거리로 나가면은 거기는 뭐 레스토랑 천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저 내용을 보고 한번 지도를 진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여기 있네요. 네. 예. 이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지도에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레스토랑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있고요. 그리고 걸어서 10분만 가면 20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 나오면 또 20개가 있습니다. 한 4, 50여 개의 식당이 질비해 있는 곳에서 과연 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8억 원어치의 파스타를 단 한 군데 가게에서만 먹었다. 결제를 했다. 법인카드로. 누구나 한 번쯤은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이걸 찾아낸 건데 조수인 차장. 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평가원이 정동공원 내에 있는데 정동공원 근처는 먹을 곳 천지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김상민 의원이 이곳을 한번 가봤는데 이 15,000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8억 2천만 원어치를 먹으려면 5만 4,856접시를 먹은 거다. 예. 이렇게 또 산출까지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이 집에서만 하루에 17번 결제를 했습니다. 17번이 예, 하루에. 하루에. 예. 17번 결제를 하고 280만 원을 지출했고요. 또 하루에 7번을 결제하고 315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다기보다는 카드깡, 그러니까 어떤 수수료를 일정 부분 주고 카드비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것, 예,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평가원이요. 2억 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음식점이 이 파스타집 외에도 한식집 한 곳, 그리고 예. 중식집 한 곳, 이렇게 3곳이나 됩니다. 아니 그냥 밥 먹는데 법인카드 다 갖다 쓴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예,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 3곳의 음식점에서 쓴 돈이 12억 원입니다. 예. 네. 자, 식당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요. 예. 이렇게 매출이 8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면 어떠냐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식당들 정도의 수준이다. 예. 거의 미어 터져서 줄 서서 번호표 받아갖고 먹는 식당들이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지금 진실이 사실 궁금합니다. 뭐, 어쨌든 국가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저걸 법인카드로 저렇게 카드깡을 한 건 아닌지 지금 의혹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어제 있었던 국토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토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바로 새누리당 출신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경필 지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연정하는 제안하는 자체도 저는 이건 뭐 완전 포퓰리즘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튀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튀는 것이 아니고요. 제 정치 오선하는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저의 정치 철학입니다. 현실에 뭐 진짜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을 실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차선에서 무슨 연정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경기도 연정하고 비교한 게 어디인지 아세요? 독일 중앙정부 연정을 비교했어요. 그게 비교 대상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철학이라는 거 존중합니다. 하면은 제대로 하셔야죠. 국민들은 실험 대상이에요. 예,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는 걸 들어보니까 바로 연정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정, 바로 야당과 함께 경기도를 꾸려가겠다 이런 건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여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연정이라 하면 정당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형태가 이제 연정입니다. 예. 가령 독일에서라든지 이렇게 의원내각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남경필 지사는 뒤늦게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상생과 통합하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경기도에서부터 연정을 시작하겠다라는 걸 이미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무부지사를 그 야당 추천으로 받고, 또 주요한 정책을 야당, 다시 말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또 국회의원 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야당 의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주요 정책을 골격을 실제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것을 실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는 중앙정치에서 갈등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이런 정치를 타파하는 하나의 그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 여기에 강한 집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만 들어봐서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지금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이렇게 싸우는데 같이 이렇게 정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 연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아직 도입돼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는 우선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었던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니 선거운동은 정작 우리가 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갖고 당선된 지사가 그 야당의 정책을 반영하고, 또 인사에서도 야당 인사들을 등용해서 한다면 이게 무슨 재주는 누가 넘고 혼자 빛내느냐. 이것은 남경필 지사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에서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정치가 아니라 무책임 정치다. 이런 것을 당내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연정의 상징적인 자리, 바로 정무부시장의 자리일 텐데, 여기에 야당 인사 어떤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사회통합부지사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바로 지난번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을 지냈던 백원우 전 의원입니다. 백원우 전 의원은 그렇죠, 대표적인 친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통합부지사를 발판으로 경력을 갖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렇다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연정이라는 것은 원래 2005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정책별 사안별로 한나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나라당이 반대한 사안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어제 그 경기도 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여권이 가장 민감한 바로 개헌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방이 번졌습니다. 어제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 남경필 도지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분권형 도지사제를 시행하려 한다.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마치 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렸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개헌에 동의하시죠? 라고 하니까 남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마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통합과 공동 연대 전선을 형성하는 바람에 어제 굉장히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뭐 야당에서 탐내는 도지사까지 하나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박성훈 논설위원 또 설명해 주시죠. 이 남지사는 사실은 그 지사 출마를 끝까지 망설인 이유가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여야를 통틀어 우윤근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이 우윤근 원내대표하고 중심으로 여야가 의원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본래 정치적 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실은 그 본인이 향후에 그 정치 지도자로 크겠다 이런 야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독일식 그 연정, 독일식 의원 내각제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아까 분권형, 다시 말해서 예산 편성권을 도의회가 일정 부분 나눌 수 있도록 해서 도의회부터 예산을 경기도에서부터 예산 편성을 바꿔서 중앙 정치에서도 앞으로 그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실행되는 하나의 모델을 삼겠다. 예. 이런 굉장히 의욕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인터뷰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뭐라고 해도 물러설 뜻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예. 남경필 지사 어쨌든 저 대권 행보라는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